신부가 사라졌습니다. 혼례를 올리던 신랑의 비명이 잔칫집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신부는 분명 신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지요.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아씨 어디 계십니까? 하인들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신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묘한 것은 신방 바닥에 놓인 붉은 비단 신발 한 짝뿐이었습니다. 그 신발 주변으로 이상한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신랑 집안은 물론 신부 집안까지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100년 전부터 내려오던 무서운 저주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미스터리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자, 그럼 이제 이 기묘한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영조 15년 봄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마을에 박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부유했고 덕망도 높았지요. 외아들 박성우는 25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번에 박진사는 이웃마을 김대감의 딸과 아들의 혼례를 정했습니다. 김대감의 딸 옥경은 18살로 아름답기로 소문난 규수였지요. 두 집안 모두 기뻐하며 성대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진사 댁에서 혼례를 올린다니 벌써 3번째 아니겠소. 이번에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 박진사 집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부터 이 집안의 장남이 혼례를 올리면 반드시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지요. 박성운의 할아버지도 혼례날 밤 신부가 이상한 병에 걸려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재혼한 할머니는 정신이 이상해져서 평생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며 살았지요. 박성운의 아버지, 그러니까 현재의 박진사도 첫 부인이 혼례 후 1년 만에 우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저주입니다. 분명 저주가 있습니다. 마을의 무당이 그렇게 말했지요. 하지만 박진사는 미신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 우연일 뿐이다. 그래서 이번 혼례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신부 행렬이 박진사 댁으로 들어왔습니다. 붉은 치마에 원삼을 입은 신부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족두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어왔지요. 전할례를 올리고 술을 나누고 여러 의식을 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드디어 신랑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지요. 신부가 먼저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이 문 밖에서 지켰지요. 신랑은 손님들과 술을 한 잔 더 나눈 후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도련님, 들어가십시오. 신랑이 문을 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군. 아직 문을 잠글 시간이 아닌데. 신랑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인, 문 좀 열어주시오.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 신랑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더 세게 두드렸지요. 부인, 괜찮으시오.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랑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빨리 문을 부숴라. 하인들이 달려와 문을 부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지요. 그런데 신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촛불만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신랑은 방 안을 살폈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천장도 이상 없었고 바닥에도 문제가 없었지요.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닥에는 붉은 비단 신발 한 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하얀 가루가 동그랗게 뿌려져 있었죠. 이것은... 하인 하나가 그 가루를 살펴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이 뿌려져 있습니다. 소금? 귀신을 쫓을 때 쓰는 소금입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진사가 급히 달려왔지요. 무슨 일이냐?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박 진사는 신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소금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주다. 100년 묵은 저주가.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수군거렸지요. 역시 저주가 있었어. 신부가 귀신에게 잡혀갔다. 박진사 댁은 이제 끝장이야. 신부 집안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신부의 아버지 김대감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내 딸을 어디다 숨겼느냐? 저희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 분명 무슨 짓을 한 것이다. 두 집안이 싸우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관가에 신고합시다. 포도청에서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청의 이철수 나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나리는 젊지만 총명하기로 소문난 포교였지요. 이 나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 박 진사댁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신방을 살펴봤지요. 문은 확실히 안에서 잠겨 있었고, 이 나리는 빗장을 확인했습니다. 부서진 상태였지만 분명 안쪽에서만 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잠겨 있었고요. 이 나리는 창문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두 종이가 온전했고 잠금 장치도 안쪽에 있었지요. 천장은 이상 없고. 이 나리는 바닥의 소금을 살펴봤습니다. 동그랗게 뿌려져 있었는데 지름이 서자쯤 되었습니다. 이 소금, 왜 뿌려져 있었을까? 이 나리는 소금을 조금 손에 묻혀봤습니다. 보통 소금이었지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신부가 직접 뿌렸을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리고 붉은 신발 한 짝, 이 나리는 신발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신발은 한 짝만 남아있고 다른 한 짝은 어디 갔을까? 여러분, 이 신발과 소금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 나리는 혼례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랑 박성훈을 불렀습니다. 신부를 신방에 들여보낸 후 어디 계셨습니까? 사랑채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나서 신방으로 가셨습니까? 한반 시즌쯤, 그러니까 1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에 신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는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이 나리는 신랑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방문을 지키고 있던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신부가 들어간 후에 누가 신방에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까? 하인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잠깐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신부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떡을 날라야 한다고. 얼마나 자리를 비웠습니까? 한가, 그러니까 10분쯤. 이 나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 신방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신부 아씨는 안에서 문을 잠그셨을 텐데. 이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지요.
어떻게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밖으로 나갔단 말입니까? 이 나리는 신부의 시녀를 불렀습니다. 신부가 신방에 들어갈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시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으셨습니다. 조용하시고 차분하셨지요. 혹시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시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방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100년의 한을 풀 때가 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100년의 한.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 나리는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사 어르신,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00년 전이라면. 박진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했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년 전 우리 증조할아버지 때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혼례를 올리셨는데 박진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신부가 바로 전날 밤 죽었습니다. 죽었다고요? 네. 갑자기 병이 들어 사경을 헤매다가 혼례 하루 전에 숨을 거두었지요. 그래서 혼례를 취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증조할아버지께서 혼례를 강행하셨습니다. 이 나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죽은 신부와 혼례를 올렸단 말입니까? 귀신 혼례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혼인을 하는. 박진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신부 집안이 몰락했고 혼례 비용이 아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신부로 삼아 형식적인 혼례를 올린 것이지요. 이 나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후로 저주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조할아버지의 둘째 부인이 정신이 이상해졌고 그 아들,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도 첫 부인이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저도 첫 부인을 잃었고 그 신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김옥경이었습니다. 이 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옥경. 그런데 이번 신부도. 그렇습니다. 이름이 같습니다. 김옥경.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 댁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신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기다렸다. 100년을 기다렸다. 야경꾼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갔습니다. 신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지요. 귀신이다. 야경꾼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나리가 다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신방 안에는 이상한 흔적이 있었지요. 바닥에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이 나리는 그 자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글자 같았지요. 다. 원한을 풀었다. 이 나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김대감 댁에서 이상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김대감 댁의 사당에 100년 전에 죽은 조상의 위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나리는 즉시 김대감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당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위패 하나가 사라져 있었지요. 위패는 누구 것입니까? 김대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증조할머니, 김옥경입니다. 이 나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죽어서 귀신 혼례를 당한 신부. 그녀의 이름은 김옥경. 그리고 100년 후 같은 이름을 가진 후손이 같은 집안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혹시
이번 신부 김옥경이 100년 전 김옥경의 후손입니까? 김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조할머니의 6대손입니다. 이 나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지요. 이 나리는 마을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무당은 이 나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진실을. 무슨 말씀입니까? 김옥경 아씨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네, 이미 죽었습니다. 열흘 전에. 이 나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혼례 날까지 살아있었는데. 무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혼이었습니다. 100년 전 죽은 김옥경의 혼이 후손의 몸에 깃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말이 안 됩니다. 믿지 못하시겠지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혼례 열흘 전 김옥경 아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당은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아씨는 이상했습니다. 눈빛이 100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듯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하늘 풀 때가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냥 보냈습니다.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100년의 하늘 누가 막겠습니까? 이 나리는 다시 박진사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지요. 바닥을 두드려보고 벽을 살피고 천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벽장 뒤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크기였지요. 이 나리는 그 구멍 너머를 살펴봤습니다. 구멍은 옆방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나리는 옆방으로 가봤습니다. 그 방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빈 방이었지요. 하지만 바닥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천 조각. 이 나리는 그 천을 주워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썩은 냄새가 났지요. 시신, 냄새다. 이 나리는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신부 김옥경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열흘 전쯤. 하지만 누군가 시신을 몰래 숨기고 혼례 날까지 살아있는 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혼례 날 시신을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문을 안에서 잠그고 몰래 옆방으로 빠져나갔지요.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신을 옆방으로 옮긴 것입니다. 벽장을 통해서 말이지요. 이 나리는 다시 신방으로 가서 벽장을 살펴봤습니다. 벽장 뒤쪽 판자가 움직였습니다. 밀어보니 열렸지요. 옆방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한 것이었구나. 하지만 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이 나리는 신부의 시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신부 아씨가 언제부터 이상했습니까? 시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열흘 전부터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다.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혹시 그 전에 아프셨습니까? 네. 열병을 앓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혼절하셨다가 겨우 깨어나셨지요. 깨어난 후에 달라지셨습니까?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이 나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김옥경은 열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기 직전 100년 전 조상의 혼이 그녀의 몸에 깃들었던 것이지요. 그 혼은 100년간 기다렸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자신을 귀신 혼례로 모욕한 박씨 집안에 복수할 기회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의 후손이 같은 집안으로 시집가게 된 것입니다. 혼은 신부의 몸을 빌려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소금으로 원을 그렸지요. 귀신을 막는 주술이 아니라 자신이 귀신임을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신발 한 짝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리는 김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
따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김 대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김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열흘 전,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숨기셨습니까? 혼례를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박진사 댁과의 인연을, 그리고 딸아이도 원했습니다. 죽은 딸이 원했다고요? 네. 죽기 직전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꼭 박씨 집안으로 가야 한다고, 100년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김 대감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 화장을 하고 옷을 입히고 가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혼례를 치렀군요. 네. 신방에 들어간 것은 시신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옮겼습니다. 김 대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죽은 딸로 혼례를 올린 죄, 박씨 집안을 속인 죄. 하지만 이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일어나십시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100년 전 죽은 신부로 혼례를 올린 박씨 집안입니다. 이나리는 박진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진사 어르신, 이제 진실을 아셨겠지요. 박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조상이 저지른 죄, 100년 만에 갚게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부의 시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장례를 치러주어야 합니다. 이나리는 집안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빈방, 헛간, 창고, 곳곳을 뒤졌지요. 그러다가 뒤뜰의 우물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흙이 새로 파헤쳐진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를 파보시오. 하인들이 땅을 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붉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지요. 천을 열어보니 신부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신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모든 한을 풀고 편히 잠든 것 같았지요. 그리고 시신의 손에는 붉은 신발 한 짝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신방에서 사라진 바로 그 신발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군요. 이나리는 두 집안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나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100년 전 죽어서 귀신 혼례를 당한 신부. 그녀의 원한이 100년 동안 집안을 괴롭혔던 것, 그리고 마침내 후손을 통해 복수를 한 것. 하지만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이 나리는 신부의 평화로운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회원입니다. 원한을 푸는 것이지요. 이 나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100년 전 신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는 것도 슬픈데 죽어서까지 귀신 혼례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복수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모욕을, 자신의 슬픔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나리는 박진사를 바라봤습니다. 진사 어르신, 조상의 죄를 인정하십니까? 박진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조상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혼례를 올려주십시오. 100년 전에 하지 못한 진짜 혼례를. 박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흘 후 다시 혼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혼례였지요. 김옥경의 위패와 박씨 집안 증조할아버지의 위패를 모시고 제대로 된 의식을 치렀습니다. 100년 전에 했어야 할 혼례를 이제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김옥경을 박씨 집안의 사당에 모셨습니다.
정식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혼례를 마친 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진사가 꿈을 꾸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100년 전에 김옥경이었지요. 고맙습니다.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편히 쉴 수 있겠습니다.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박진사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박씨 집안에는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주가 풀린 것이지요. 신랑 박성우는 후에 다시 혼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탈 없이 100년을 해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신부였던 김옥경. 그녀의 시신은 김씨 집안 선산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지요. 박씨 집안 며느리 김옥경, 100년의 한을 풀고 이곳에 잠들다. 이 나리는 사건을 마무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요? 죽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모욕하고 이용하는 마음 말입니다. 만약 100년 전 박씨 집안이 죽은 신부를 제대로 장사지내 주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죽은 이를 존중하는 마음,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은 언젠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도요. 그것이 1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말입니다. 이 나리는 마을을 떠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씨 집안의 사당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두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지요. 이 나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건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진 신부의 비밀입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귀신 이야기 같았지만 알고 보니 슬픈 사연이 숨어 있었지요. 귀신은 원한 때문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원한을 풀어주면 귀신도 편히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원한을 품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원한은 100년이 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로 풀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억울함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분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범인을 맞추셨습니까? 사실 범인은 없었습니다. 다만 100년의 한을 품은 영혼이 있었을 뿐이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조선시대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